반갑습니다. 전한나입니다. 저는 월간 인권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인권을 주제로 쇼 강의를 진행하는 사회복지 어휘로서 공저자의 첫 번째 강사 전한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면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2권의 책을 썼는데요. 독서법에 대한 책을 4권을 썼고요. 독서 에세이를 2권을 썼고요. 우리 사회복지 글쓰기 주제로 책을 또 이렇게 6권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회복지 어휘력 수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사회복지 전문 출판사인 책글 사람이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와 당사자분들 중에서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작가가 되도록 지원해 드리는 출판 컨설팅 앤 출판사입니다. 네, 저희 출판사에서 사회복지 어휘력 수업이라는 책을 함께 집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또 월간 인권 쇼 강의를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인권을 주제로 6명의 저자들이 돌아가면서 저자 직강으로 쇼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사회복지 어휘력 수업은 인권 강사인 사회복지사 6명이 공저로 집필한 저서입니다. 먼저 이 책을 왜 집필을 하게 되었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배워 바로 쓰는 사회복지 글쓰기라는 책을 출판하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복지 업무용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사회복지 어휘력 수업,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실무 용어가 너무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실무자들이 쓰는 용어가 궁금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 용어들이 또 어렵다는 부분. 또 우리 일상에서 말하는 말투를 구어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한이나 공문이나 일지를 쓸 때는 문어체로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어체로 변환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글쓰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 바뀌기 전 옛날 용어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셨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비인권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실무자 선생님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분들이 어려움을 갖는 실무 용어, 전문 용어, 문어체 용어, 변경된 용어, 또 신조어, 인권적인 용어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용어와 신조어 변경 용어, 일상 용어 중에 변경 용어, 사회복지 용어 중에서 변경 용어로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들을 묶어서 함께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 출신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한 경기복지재단의 강사들 중에서 6명의 강사를 공저자로 추천, 모집을 하였습니다. 우리 6명의 공저자는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기업, 사회복지, 아동 파트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정도 인권 강사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연정 작가님께서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그리고 디지털 인권에 대해서 주 집필을 하였고요. 이선영 강사님께서 정신건강,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주 집필을 하였습니다. 지승원 선생님께서 노인, 금융, 다문화 복지를 주 집필하였고요. 서영협 선생님께서 장애인 복지와 사회복지 공통 용어를 주 집필하였습니다. 네, 송보현 선생님이 장애인 복지와 사회복지 실무 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조어와 사회복지 전반 주 집필을 맡아서 사회복지 어휘력 수업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6명의 저자들이 1년 동안 스터디와 학습을 하면서 모두 한 500여 개의 단어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2025년 2월에 클라우드 펀딩으로 책 제작비 모금을 하였는데 1103%가 달성이 되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어휘력 수업의 1부에는 신조어와 실무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2부에서는 인권 기반 사회복지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월간 인권 쇼 강의에서는 인권 기반 사회복지 용어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부에는 현장 실무 용어와 사회복지 신조어가 들어가 있고요. 2부에서는 일상의 단어와 사회복지 용어 중에서 차별, 혐오, 비하인 단어들, 또 이게 인권적인 단어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거리를 여러분께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인권 기반 용어를 왜 사용을 해야 될까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이 오랫동안 인권에서 차별되고 배제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 전반으로는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차별이나 혐오나 비하가 담겨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에는 여러분의 가치와 인식이 반영이 되는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혐오, 비하, 차별 단어를 쓰게 된다면 우리말을 듣는 이용자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저 사회복지사 이상하다. 왜 혐오, 비하, 차별인 단어를 사용하지? 라고 우리의 진심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혐오나 비하나 차별인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가능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먼저 차별, 혐오, 비하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차별은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등급을 지고 수준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차별이 있는 거 아시죠? 또 혐오가 있습니다. 혐오는 미워하고 꺼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비하는요, 업신여겨서 낮추는 것을 우리가 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내가 쓸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차별, 혐오, 비하의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살색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피부색이 살색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럼 이 단어는 인종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살색 말고 다른 단어를 쓰세요라고 하면은 대체어로 이야기하시는 게 피부색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살색하고 피부색은 둘 다 우리처럼 황인족 기준의 표현이겠죠. 그럼 이 살색을 흑인이나 백인이 봤을 때는 무슨 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그럼 저 어렸을 때는 크레파스에 살색이라고 하는 색깔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크레파스를 보니까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바로 살구색 그리고 연주황색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또 우리 어른들 중에서요. 남자가, 여자가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이런 단어는 성차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라는 단어 뒤에 사람이, 어른이를 붙여보면요.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런 단어 하지 않죠? 사람이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작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세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 남자가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남자가 여자가를 붙여서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단어 대신에 사람이 어른이를 넣어서 말이 되면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넣었더니 좀 어색하다 싶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 또 학부형이라는 단어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럼 학부형의 부하고 형은 아비부, 형형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옛날 서당이나 일제시대까지 학생의 보호자로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형만 됐습니다. 엄마하고 할머니는 보호자로 학교에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 썼던 단어가 학부형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학부모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들마다 학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요즘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죠. 그래서 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부형, 학부모 대신에 보호자 혹은 양육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관에서 지금 학부형, 학부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단어 때문에 상처받는 아동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변경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미망인 이런 단어도 쓰죠. 그럼 저는 집사람인데요. 집이 없습니다. 네, 저는 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 많이 있는데 아무도 저보고 바깥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거꾸로 저희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주로 집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바깥 사람이지만 대부분 집에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에게 사람들이 바깥 사람이라고 하지 안사람 혹은 집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망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미망인이라는 단어는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순장풍습이 있을 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따라 죽어야만 했어요. 그때 아직 죽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나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미망인 이런 표현은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어떤 단어로 변경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더니요. 제 이름 앞에 배우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는 배우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고요. 특히 미망인 대신에 고 홍계동님 배우자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럼 장애우라는 단어를 누가 주로 사용을 하냐면 우리 자원봉사자 후원자 분들 중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보다 장애우라는 단어가 더 좋은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애우의 우는 친구우예요. 근데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너 장애인이네. 너 친구 없지? 아우 불쌍하다. 야 내가 친구 해줄게. 이런 호혜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거부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요. 1층 로비에 잘 보이는 표기와 함께 장애우 도우미석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주변에서 장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보다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달라. 라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장애인은 우리 호혜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냥 시민,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반대말, 설마 정상인, 일반인 이런 단어를 쓰는 사회복지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 대신에 우리 어떤 거 쓰죠? 네, 맞아요.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요. 정상인, 일반인 이런 단어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좀 알려주세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다라고 불러야 한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 시설명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올해 초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법이 바뀌면서요,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시설을,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주체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럼 보호와 이용이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네, 보호가 아니라 앞으로 이용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 책을 집필을 하면서 또 사회복지 어휘력 수업을 기획을 하고
우리 월간 인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가 쓰는 용어가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 6만 2천 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하루에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 수가 6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인구의 10%는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부터 정상인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이라는 단어 사용해 주시고요. 살색이 아니라 살구색, 연주황색, 네, 미망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 네, 당사자분들, 후원자, 봉사자의 용어가 앞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600만 명의 클라이언트, 후원자, 봉사자의 용어가 바뀌면 이분들의 가족과 이분의 직장에 가서도 사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전 국민의 용어가 인권 기반 윤리적인 용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의 일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직접 서비스, 뭐 밥 드리는 거, 후원 금품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행동과 캠페인, 액션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멀리 가서 시위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 바꿔서 사용해 보는 거, 또 이 단어를 왜 바꿔서 써야 하는지 우리가 만나는 주민분들에게 설명하고 안내를 드리는 것도 저는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가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한 가지 또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